월간 그림책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림책,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림책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림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그림책 컨텐츠로 강의를 하다 보니, 그런 그림책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리고 보고 싶은 그림책은 많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그림책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그림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책이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어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림책에 담겨 있는 주제들을 매달 하나씩 뽑아서 키워드를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림책 소개를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세 권의 그림책으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키워드는 행복이지만 행복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다 라고 해가지고 세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요, 완벽한 하루. 요거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박밀 작가님이 쓰셨고요. 그리고 땅이 아이에게라는 그림책도 작년에 나온 그림책인데, 요 책은 정말, 그림 자체가 아름다운 책이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어느 사랑의 이야기도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사랑하면 몽글몽글 아주 두근두근 그런 설렘 있는 그런 책인데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 담고 있어서 어떻게 행복으로 풀어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들 우리 망으로 끝나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다 좀 남겨주시겠어요? 망, 소망, 희망, 부대표님 바로 역시 빠르세요. 또 그물막, 또 다른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오매불망, 폭망, 덕망, 그저 실망, 소망, 욕망, 다양하게 나오네요. 선망, 희망,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망하면은, 안강망은 무슨 말일까? 안강망, 절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네요. 자, 망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첫 번째가 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열망이에요. 선생님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꾸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루고자 하죠. 근데 이 열망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열망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또 더 좋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다 좋게만 끝나지 않잖아요. 열망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거기에서 또 좌절도 맛보고 그 좌절을 하면서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가 또 열망하는 듯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실망을 하다 보면 왜 이랬지? 왜 그렇게 했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원망도 하게 되죠. 그 원망 속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절망에서 그냥 밑바닥으로 치고 내려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바닥에서 헤매게 되는데 어두운 동굴 속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루다가 자칫 또 잘못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면서 또 절망도 하게 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해도 뭔가 되지 않아도 뭔가 허우적대도 저 밑바닥의 동굴 속에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까요? 항상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소소하고 아주 아담한 이야기들로 오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책입니다. 완벽한 하루. 책이 이거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요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오고 노란 바탕에 여기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흰 줄무늬의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하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어서오세요. 그렁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물이 그렁이에요. 한 번 울며 흘리는 눈물의 양은 엄청나지만 흘린 눈물에 뛰어들어 놀 만큼 물을 좋아하고요. 소리내어 웃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들썩거리는 엉뚱하고 유쾌한 친구랍니다. 슬픔도 기쁨처럼 눈물도 웃음 가득한 그렁이들을 만나볼까요? 자, 여기 다 그렁이들입니다. 이 그렁이의 완벽한 하루, 박밀 그림책이고요.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렁이는 완벽한 하루를 위해 매일 아침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오늘 할 일, 날씨 확인, 버스 타고 세정거장 이동, 생일 케이크 사기, 돌아올 때 떡볶이. 완벽한 하루.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완벽한 하루가 된다고 아침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창밖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비가 오려나? 우산을 챙겨야겠군 하고 흐린 날씨를 봅니다. 그렁이의 집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하루에 딱 맞는 집이죠. 딱딱 완벽하게 되어 있죠. 제자리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지만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음 버스는 15분 넘게 기다려야 했죠. 잠시 망설이던 그렁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지. 되게 긍정적이죠. 아침과는 달리 해가 쨍쨍 눈이 부셨어요. 그렁이는 우산을 펼쳐 뜨거운 햇빛을 가렸어요. 계획과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렁이의 발걸음은 경쾌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왔지만 그 우산을 펴고 햇볕을 가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걸어갑니다. 빵집에 도착한 그렁이는 당황했어요. 이런, 케이크가 다 팔리고 없었거든요. 그렁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 케이크를 사러 왔는데 케이크가 품절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길 건너 가게에 빨간 모자가 보였어요. 오, 그 친구에게 잘 어울리겠는걸? 보고 친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자를 샀습니다. 계획에 없던 선물이지만 친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그렁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의 선물을 샀어요. 띵동! 늦지 않게 도착한 그렁이는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선물을 사서 친구 집에 온 거예요.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 둘 선물을 꺼내자 모두 웃음이 터졌죠. 빵집에 케이크가 여기 다 모여 있었거든요. 덕분에 모자는 더 특별해 보였어요. 물론 그렁이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특별하게 완벽한 하루를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과 어긋난 다른 일들을 함으로 해서 더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렁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떡볶이만 사면 오늘 할 일 끝! 과연 떡볶이는 살 수 있을까요? 매콤한 떡볶이를 떠올리는 사이 세정거장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뛰어갑니다. 그렁이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떡볶이 가게로 달려갔어요. 떡볶이를 떠올리니까 너무 행복했나봐요. 그런데 아차, 오늘은 일요일이지? 떡볶이 가게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렁이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세정거장을 뛰어서 왔는데 세상에나. 휴일이었어요. 어떡할까요?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돌아온 그렁이는 눈앞에 걸린 봉지를 발견했어요. 저번에 책 정리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김치 부침개 좀 드셔보세요. 하고 옆집에서
김치 부침개를 해서 여기다 걸어 주었어요. 떡볶이는 까맣게 잊은 채 아직 따끈한 김치 부침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버스에 두고 내린 우산이 떠올랐죠. 누군가 그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잘 됐어. 그렁이는 우산의 새로운 여행을 응원하며 방긋 웃었어요. 정말 긍정적이죠. 그렁이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편안했어요. 물론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요. 자, 오늘 할 일이 바뀝니다. 날씨 확인을 우산 잃어버림, 버스 타고 해서 걸어서 세정거장 이동,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모자 사기로, 돌아올 때 떡볶이 대신에 부침개, 김치 부침개, 그리고 완벽한 하루 대신에 행복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끝난 거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기는 오늘도 완벽한 계획을 세운답니다. 오늘 할 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날씨 확인 똑같고요. 걸어서 마트 이동, 우산 사기 잊어버렸잖아요. 그치? 우산 사고 옆집에 김치 부침개 얻어먹었으니까 옆집에 줄 선물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빨래를 하고, 여기에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완벽한 하루를 앞으로는 쭉 행복한 하루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떤 하루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들의 하루는 완벽하실까요? 오늘 하루는 어떤 완벽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잠시 채팅창에다 써주실까요? 네, 낭만도 있었네요. 그죠? 네. 우리 이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행복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우리 요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박밀 작가님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의 하루 속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시작을 하지만 평범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림책이고요. 완벽에서 행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렁이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그렁이가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완벽한 계획과 현실과의 충돌 속에서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하루 혹시 우리 선생님들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실과 지금 내가 어떤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힘든 현실이 앞으로 어떤 것들로 행복으로 바뀔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그렁이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완벽한 현실에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특한 캐릭터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들과 다르게 참 독특해요. 검정색 소세지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박밀 작가님께서 그리셨고요. 이 캐릭터의 색다른 매력으로 우리가 이 캐릭터가 정말 딱 틀에 맞춰져서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캐릭터가 유쾌하게 이야기 속에서 계속 뭔가를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느끼면서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완벽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색감 또한 노란색과 특히 많은 색을 쓰진 않았어요. 특히 많은 색을 쓴 거는 이제 노란색과 검정색이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딱 눈에 띄게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 새로운 기준을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 완벽한 하루의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행복, 새로운 시각과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완벽을 추구하던 그렁이의 변화된 마음가짐.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완벽함과 행복의 차이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완벽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공감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루를 추구하는 것과 현재 순간을 즐기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대표님은 힐링되는 당일 여행을 오늘 하셨죠. 그리고 노란색 책이 참 예쁘죠. 우리 선생님들 내가 계획한 것의 70%만 달성되어도 성공한 하루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70%도 되게 많은 거죠. 자, 요즘은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 완벽한 하루의 이야기처럼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자주 맞아요. 저도 그래요. 계획을 올해는 참 많이 세웠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렁이가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우리 아마 정혜 선생님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매우 빡빡하긴 했지만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그래도 흘러가는 시간이 감사하죠. 기꺼이 즐겁게 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을 충분하다고 느낀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단해요. 국민은행에 일보러 갔다가 대기 40명 뭐 돌아왔어요. 오다가 김밥 사왔는데 너무 짜서 버리고 어머나 고등어에 후라이에 와, 그래도 고등어 후라이 만나게 드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까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행복의 가치, 배운 교훈, 다양한 이해. 이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렁의 하루를 통해 배운 행복의 가치와 완벽한 하루에 대신 행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뭔가를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요, 이 책은. 그래서 누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로드맵을 선물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완벽하지 않아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결론. 자, 우리 그렁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볼까요? 그렁이가 완벽하게 하루에 오늘을 딱 적었는데 그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하게 더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 완벽함과 행복함의 관계를 우리는 그 안에서 느껴야 되고, 또 개인적인 행복은 누군가 다 같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행복한 일들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나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은 나에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에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시에 개인적인 행복으로 마지막에는 행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표의 마지막에도 행복이라는
그죠? 완벽한 하루를 행복한 하루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렁 씨는 계속 행복한 하루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을 넘어 뜻밖의 일에 미소 지을 때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고 해요. 맞아요. 숨이 잘 쉬어지고, 잘 보이고, 움직일 수 있고, 잘 들리고,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하네요. 와, 역시 우 대표님은, 달인이십니다. 달인이세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작은 소소한 것들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선생님들 계실까요? 우리 그렁 씨는요, 완벽이 아니었음에도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겠어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고, 계속 긍정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고, 되돌아서 뛰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갔는데 문이 닫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 그렁 씨는 그거를 또, 되게 기분 좋게 얼굴을 찡그리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작은 미소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 요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완벽주의자일까요? 아닐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요거 세 가지만 짚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사람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일을 자처해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실행해서 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불만족스러우면 일을 뒤엎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 요거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희 선생님 어떠세요? 완벽주의자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음, 그게 그닥 가능한 일도 아닐 뿐더러 음, 정말로 그게 나 자신을 나아지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음, 깨달으면서 음, 80% 정도만 좀 제대로 하자.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와, 멋지십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걸 진짜 완벽하게 해내야 돼. 막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속을 다 갉아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경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완벽하다는 건 뭐 늘 그저 추구하고 싶은 것이긴 하나 정말 행복의 그 지수가 떨어지니까 음, 음, 저는 요즘 제가 스스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한테 가끔 완벽함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에 기준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님 말고 음, 아니 말고라고 하고 여지를 자꾸 주면서 음,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에 음, 우선순위를 둘 때 조금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행복해질 것이냐, 음, 완벽한 결과치를 가지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서 음, 그거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될 것이냐의 이 선택에 있어서 음. 그냥 조금 네. 아님 말고 의 행복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 예, 역시. 맞아요. 어떤 누군가가 그랬더라고요. 아, 당신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좀 사게 알려줘.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이거 어디서 산 거 아니에요. 에이, 음, 왜 그래? 비싸도 나 살 테니까 알려줘 했더니 그 상대방이 안고 있던 그 단지에는 행복이라고 써 있던 거죠. 아니에요. 음.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은 사거나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니까 예, 저의 행복은 제가 딱 그만큼만 만드는 걸로. 그래서 완벽하지 맞아요. 않아도 괜찮아. 충분해. 좋습니다. 배치 네, 이너프. 역시. 네. 감사해요. 우리 경남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아, 네. 어떠세요, 선생님은? 저는 올해 계획을 네. 세우지 않았어요. 오, 좋아요. 계획을 세우고 부럽다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맞아. 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우리 그때그때 애기 오늘 계획이죠. 그러기처럼 음,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음. 행복이 더 크지 않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비워야지 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워낸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 비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무게획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대수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음, 방을 안 치워서 많이 싸웠는데 괜히 사이만 나빠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완벽을 바라면 안 될 것 같고 음.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이들 방문에 잠그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해요. 아예 안 봐서. 저희 신랑하고 똑같아요, 대표님. 네, 저도, 아이들이, 특히 아들이 너무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럼 네, 네, 돼지우리 같아가서 들어가면 아주 그냥 이게 잔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 방에 아예 들어가지 마.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애도 이제는 엄마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마음 편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애들하고 사이도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네, 아빠들이 여자친구 온다 그러니까 또 키우죠. 치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아빠들이 더 엄마들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작은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렁 씨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과 한번 같이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책은요, 이거 땅이 아이에게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책으로 행복의 발견, 땅이 아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실물로 보면은 정말 너무 예뻐요. 이 오로라 같은 이 모습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정상에 아이가 한 명 서 있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것도 복권 거네요. 이게 앞에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아들 제레미야와 포레스트에게 이 책이 너희 앞에 펼쳐질 모든 여행의 지침이 되길. 내 인생 가장 최고의 순간은 너희 둘을 만나는 것이란다. 에린, 브라이언, 매튜, 나당, 코너, 그리고 바다, 폭포, 숲, 사막, 산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 아이예요. 아이가 처음의 아이의 표정과 마지막 아이의 표정을 잘 관찰해 주세요. 아이가 땅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땅이 대답했답니다. 제 말 들리나요? 아이야, 난 항상 듣고 있단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행복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길을 알려줄 수 있지. 땅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을 찾아 떠날 거니? 물론이에요. 아이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바다에게 가보렴. 파도가 내 머리 위로 아주 높이 솟아오를 거야. 그렇게 아이는 길을 떠났어요. 물이랑 조개 껍질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찾지 못 봤어요. 바다에 왔더니 물이랑 조개 껍질은 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럼 폭포로 가보렴. 언제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곳이지. 아이는 파도를 남겨두고 폭포로 걸어갔어요. 물보라와 이끼를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못 봤어요. 그럼 숲으로 가보렴. 숲은 나무 한가운데 어우러져 아주 아름답단다. 땅이 말했어요. 아이는 이끼를 남겨두고 성큼성큼 길을 떠났어요. 아이가 가는 방향도 항상 일정한 방향도 한번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와 나뭇잎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못 봤어요. 그럼 사막으로 가보렴. 붉은 바위가 길을 알려줄 거야.
아이는 나무를 남겨두고 다시 힘겹게 걸어갔어요. 모래와 돌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못 봤어요. 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산으로 가보렴. 그곳엔 봉우리들이 구름까지 다 있단다. 아이는 모래를 남겨두고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바위와 숲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못 봤어요. 그럼 세상 꼭대기로 가보렴. 그곳에는 빛이 하늘에서 춤을 춘단다. 아이는 산봉우리를 뒤로한 채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어요. 얼음과 눈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못 봤어요. 아이가 투덜거렸어요. 땅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아이가 서 있어요. 근데 땅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아이는 걷고 또 걸었어요. 이렇게 멀리 와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아직 못 봤어요. 제 말 듣고 있나요? 아이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땅이 물었어요. 아이야, 정말 제대로 보았니?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가보렴. 그리고 잠시 가만히 머물러 보렴. 아이는 다시 돌아서 바라보았어요. 나중에 이 책 보실 때 이 장면과 앞의 장면을 다시 보면서 보시면은 확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지금 아이가 왔던 곳을 바다부터 되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이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올 때는 행복만 찾다가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땅이 말한 것처럼 잠시 머물러서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이 눈에 하나씩 보입니다. 여기에도 산에서도 폭포에서 날고 있는 새를 보았고요. 숲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슴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는 산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정경과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선적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은 봐야 될 것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가 되돌아가면서 하나씩 다시 보게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진실을 보았어요. 표정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걸요. 무엇은?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선생님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자, 크리스 버키드 작가의 작품이에요. 주인공이 겸허하는 여정과 행복을 발견하면서 이 안에서 우정과 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을 공감하고 있죠. 자, 크리스 버드 데이비드 맥킬라인의 만남은요, 그냥 이제 서퍼였고, 한 사람은 자연의 사진작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만나서 이 작품을 이건 실물로 다니면서 오지를 다니면서 오로라가 있는 곳도 가고 다니면서 이 작가가 직접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가 만나면서 되게 아름답게 탄생한 그런 그림책이기 때문에 꼭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태어날까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 본 것처럼 자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삶의 질문과 답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삶의 지혜가 아니라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이 주인공이 땅에게 자꾸 질문을 하죠.
그 행복이 어딨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우리 뭐가 있을까요? 자연과 행복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연과 행복을 구분지면서 보고 계신지,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래요. 아이가 자연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면서 뭔가 자꾸 답을 찾고 그렇게 답을 찾지만 그 순간순간에 바로 옆에 행복이 있다는 걸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시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 대표님 화면 끼셨는데요. 우리 우 대표님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실까요? 저는 뭐 모든 순간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자연 관련해서 저 오늘도 이렇게 영주의 부석사 근데 이렇게 눈 덮인 그 설경 너무 아름다웠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다 각각의 어떤 특색과 매력이 있는 게 너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연에서 느끼는 힐링, 행복이죠. 우리 미조 대표님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실까요? 말씀 가능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행복을 음, 느끼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음, 그게 느껴져요. 미조 대표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죠. 우리 경자 선생님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세요? 저요? Here 네? and now.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금 세 가지가 황금, 음, 소금, 지금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또 다른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의 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 지금, 현금, 입금. 어, 음. 멋져. 역시. 나의 항상 노동력의 가치를, 아니 뭐, 무력이라기보다는 내가 노동의 가치를 지금 건강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받는 가치의 그 행복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맞아요. 역시 네. 언어의 달인이십니다. 맞아. 지금 현금 입금 너무 좋다. 내가 바라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조대수 대표님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행복을 느낍니다. 음, 다니면서 많은 곳을 여행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고 음? 또 집을 나오면 주말 부부들이 느끼는 행복처럼 한 일주일 만에 와이프를 볼 수 있고 이런 게 참 행복합니다. 그 기분 알아요. 저희도 한 몇 년, 7년을 주말 부부였는데 연애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예, 신랑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던데. 혹시 예, 대표님도 그러시나요? 자주 안 봐서 참 행복해요. 네. 그죠? 자자자. 어, 정답입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바다와 폭포와 숲을 만나잖아요. 우리 친구가 이 꼬마 아이가 만나는 바다와 폭포 숲에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땅의 아이에게 안내하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의 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여정 속에서 삶이 계속 반복되는 여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소소하게 행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연과 만남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항상 아마 오늘 우 대표님 그 자연을 느끼시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우 대표님? 일상에서요. 네. 일단 오늘 갔다 온 것도 일상 중에 한 저거고 우리가 저도 이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이제 많이 못 다녔었는데 요즘 들어 정말 이 음,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 생각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정말 삶이 이 주는 선물들을 조금 누리고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게 행복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조대실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남들은 일부러 여행을 돈 들여서 시간 내서 가는데 음, 저는 강의 때문에 뭐 돈 벌러 간 김에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더 찾아서 여행을 유명한 데 들렸다 온다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장거리 강사님들은 아마 이런 여행하는 기분으로 강의를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은 강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미조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다시요. 우리 미조 대표님은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에서 깨달은 것들을 적용하면서 행복을 느끼실까요? 어, 아, 자연에 갈 시간이 없는데. 그죠. 일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냥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전에 네, 말한 것처럼 강사님들은 강의를 다니시면서 자연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힐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경자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자연에 이렇게 들판에 보면 꽃들이 많죠. 화려한 꽃들도 있는데 저는 제 눈에 가끔 이렇게 음, 작은 들꽃들, 들풀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화려하지 않지만 잔뜩 피어 있는 것들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차창 밖으로 이렇게 볼 때 단풍놀이를 멋지게 뭐 즐겁게 다니지는 못해도 들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 저 자연 속에서 저렇게 들풀들이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들을 보면서 나 또한도 이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내가 만나는 학습자들이나 또 만나는 이런 강의 대상자들 앞에서 나의 삶을 드러내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인문학적 성장을 꿈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음.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런 들꽃들한테서도 자연에서 배우는 그런 이치를 행복으로 저의 일상의 행복으로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자연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연을 느끼고 이런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하고 그렇게 이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붙어 있는 존재,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이 책에서 깨닫게 되죠. 결국 주인공 아이가 땅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임을 깨닫는 과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마지막에 자기가 결국 행복을 다시 돌아가면서 느끼고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행복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자연과 소통하는 과정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에게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있어요. 음,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안에서, 이 그림책 안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 아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이 소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울이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영혼의 여정을 다루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음악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음악 경연을 하던 중에 사고로 영혼이 되어서 지상과 저승을 왔다 갔다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의 연결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탐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캐릭터와 자연과 인간 삶을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그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되게 인상적으로 그려진 영화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땅과 아이에게서처럼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대자연의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연결을 통해서 행복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연과 인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과정을 둘이 똑같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자아 발견과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행복의 본질을 알게 되고 나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자연과의 만남과 인간과의 연결 속에서 나의 소소한 삶의 순간들을 통해 이 조가 행복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약간 소소하게 가족들과의 있는 소소한 행복, 관계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런 작은 행복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는 계속 연결돼서 이어져 가는 그런 행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어느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고무장갑 이야기예요. 이 양손 고무장갑의 이야기인데, 고무장갑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단어로만 들어도 되게 몽글몽글 하잖아요. 이 고무장갑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행복한 비밀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처럼 보이실까요? 딱 봤을 때 고무장갑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손이에요. 얘는 손가락이고 여기 이게 검지손이고요. 여기가 엄지 여기 이제 중지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어느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부엌의 모습이에요. 싱크대의 모습. 가정용과 산업용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회사. 메종 마파를 설립한 로베르 마레와 장 파레트레게.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고 귀여운 사람의 신 큐피트는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의 화살을 쏜다. 그중 어떤 화살은 특별한 사람의 심장에 꽂혀 불꽃 같은 열정이 가득한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가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살은 보통 사람의 심장에 다 평범하지만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곧 만나게 될 조르주와 조제트의 사랑 이야기처럼 말이다. 여기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렇게 만나요. 처음에는. 조르주는 수영 선생님이셨다. 얘는 이제 조르주예요. 남자죠. 수영 선생님이셨고요. 여기 조세트예요. 얘는 조세트입니다. 수중 발레 선수였어요. 이제 각기 서로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선생님들? 싱크대. 어느 날 둘은 운명처럼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죠. 이렇게 첫눈에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조르주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소풍 가는 건 어때요? 하지만 우린 이제 겨우 알게 되었는데 조세트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결국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추억을 소환하면서 들어보세요. 둘은 멋진 하루를 보냈어요. 조르주는 기타로 금지된 장난을 연주했어요. 몇 군데 틀렸지만 조세트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저녁 무렵에는 박람회장에 갔어요. 좀 어지러워요. 조세트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무도회장에 갔어요. 그날은 7월 14일이었거든요. 좀 어지러워요. 조세트가 말했어요. 당신을 꼭 안고 싶은데요. 조르주가 속삭였어요. 좀 어지러워요. 조세트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르주를 꼭 껴안았답니다. 자, 어지러워요 하면서 이거 우리 전문 용어 있죠?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떠는 거. 그래서 얼마 후 둘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가구를 장만하고 작은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조르주는 조세트에게 털이 뻣뻣한 스코틀랜드 인테리어를 선물했어요. 오, 멋지죠? 조르주는 다시 수영장에서 일을 했어요. 가끔 저녁이면 기타를 꺼냈어요. 조세트는 집안일을 했어요. 수영을 그만두고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자, 결혼과 동시에 이제 바뀝니다. 생활은. 삶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기를 가지면 어떨까요? 조세트가 물었어요. 아기요? 우리에겐 이미 강아지가 있잖아요. 조르르가 대답했어요. 강아지와 아기는 달라요. 아이가 있다면 우리 삶이 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조세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라니까요. 사람, 동물, 꽃 모두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좋아요. 조르주가 대답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느 날 아침 조세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르주, 된 것 같아요. 뭐가요?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만져봐도 돼요? 조르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드디어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조르주,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할머니 이름을 따서 마르타는 어때요? 우리 할머니 이름은 따서 클레만티는요. 결국 마리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은 이폴리트가 태어났고 이어서 베르나데트가 태어났어요. 벌써 셋입니다. 또 조슬린이 태어났어요. 넷이에요. 막내 제라르가 태어났어요. 총 5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면 사무실로 가봐야 돼가지고 선물 일날 일을 오후에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줄줄이 이가 빠지고 그 사무실 한번 팔이 오시면은 부러져 아파트 퍼졌어요. 타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소개 네, 좀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물론 깔깔대고 소란을 피우고 어리광도 부리며 자랐죠. 생일 케이크를 맛보고 어버이날 선물도 만들면서요.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죠. 어느 날 조세트는 이웃집 여인의 팔에 안긴 조르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세트는 울며불며 소리쳤어요. 접시도 몇 개 깨뜨렸죠. 그러나 조세트는 조르주를 용서했어요. 뭔 일인지 알겠죠, 요거? 바람난 거예요. 바람나서 접시도 깨고 그러는 거죠.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어요. 좋았던데. 이듬해 겨울 조세트가 심하게 아팠어요. 조르주는 조세트를 밤새워 간호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어요. 조세트는 나아졌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르틴은 정원사와 사귀었어요. 그런 다음 시인을 만났고 결국 권투 선수와 결혼했죠. 자, 결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폴리트는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다 고개사가 되었어요. 직업도 마음대로 안 되죠. 베르나테는 애견 미용실을 열었고요. 조슬리는 조산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라르는 아빠처럼 수영 선생님이 되었어요. 조르주와 조세트는 다시 조용해진 커다란 집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르주가 세상을 떠났어요. 조세트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해마다 7월 14일이면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였으니까요. 조세트는 조르주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조르주와 소풍 갔던 이야기와 박람회장 무도에 갔던 이야기, 불꽃 아래서의 첫 번째 입맞춤까지. 조세트는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할아버지는 기타 연주를 잘하지 못하지. 틀린 데도 많았고 실은 할머니는 금지된 장난도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단다. 그게 사랑인 거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는 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경남 선생님. 아, 네. 저는 들으면서 행복이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할까? 아니면 개그맨 같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어울리는 행복은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멋있게 생기지 않았고, 가장 소박하고 수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네, 가장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이란 굉장히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구경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음소거. 아, 그랬구나. 정채봉 작가님의 책이 중에 제가 그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감사한 하루다라는 말이 우리는 늘 특별한 어떤 이벤트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행복하고 뭐 축복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거를 이제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고모장갑 정말 기발하네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여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꼭 뭔가 이렇게 대단한 화려한 큰 뭐 이런 큰 뚝 떨어지는 뭔가 행운 같은 그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 과정, 온도 맞춰주고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말만이 아니라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서 그 행복감을 느껴가는 것 같고, 그 부부 이야기에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인꼬 부부로 살다가 서로 안꼬 부부로 되고, 그래서 나중엔 앵꼬가 된다고. 맞아요. 예,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게 불같이 뜨거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40, 50대가 넘어가면 부부끼리도 측은해지고, 그죠? 우리 동료감이 들고, 정이 생기고, 사랑보다 더한 정이 쌓이고 하는 것처럼, 그 행복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소소하고,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한 공간에 있는데 특별히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아도 같이 짝꿍이 옆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답답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공기를 느끼듯 그냥 그렇게 같이 한 공간 안에서도 편안하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복이 늘 일상생활 속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 구집이 고무장갑으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처음에 의아했는데 우리가 아까 경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화려하지 않은 데서 행복은 소소하게 오잖아요. 아마도 이 일상의 행복은 부부의 처음 부부 인연을 맺기 전부터 부부 인연을 맺고 그 후까지도 아마 그 사랑과 행복이 존재하는 그런 데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저도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무장갑 상상도 못한 이 고무장갑의 캐릭터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질긴 인연을 표현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징글징글한 인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그 속에 담긴 행복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공감과 이해를 통한 진정한 행복의 발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행복의 시작은 고무장갑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지만 이 시작과 그리고 질긴 인연, 아까 우리 구경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긴 고무장갑의 인연, 그리고 거기에 나온 뿌리들, 아까 아이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박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조르주와 조세트의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아보게 된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바라봄의 끝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고난과 함께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서로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과 지내는 과정이 다 다르듯이 좋지만은 않겠죠. 고난도 있고 그 안에서 행복도 있고 그거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르주와 조세트가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가 있는지, 나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아까 조대수 대표님 통화하시라고 말씀 못 하셨는데 말씀 가능하세요? 예. 네. 이걸 참 제대로 통화가 오는 바람에 30년 만에 친구가 전화 오는 바람에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를 짧게나마 들었지만, 생활 속에 모든 이런 소재들거리들이 곳곳에 있다 하는 거를 사람이 아니어도 고무장갑을 통해서도 사랑의 글을 쓸 수 있고 그걸 인생으로 녹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고무장갑은 옛날에는 빵꾸 나면 떼어서 썼거든요. 예, 그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걸 가지고 쓴다면, 저는 요즘은 고무장갑 찢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말고 차라리 난로 같은 걸 쓰면 어떨까 싶어요. 난로 같은 경우는 장작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난로 좀 기스나고 구멍 난다고 안 버리잖아요. 떼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역시 작가의 꿈을 꾸시는 동화를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우 대표님 오셨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이제 차에서 내려서 사무실 이동하느라고 중간에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도착하셨으니 됐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네. 또 하나 우리는 소중한 추억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행복 속에 추억에 따라서 행복의 거기가 잡혀지는데, 과거와 현재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행복의 깊이도 달라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서도 추억이 계속 이제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는 이 글 안에서도 참았잖아요. 아까 우리 바람이 났는데도 참고 또 살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그 추억을 통해서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행복과 소중함을 느끼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을 통해 현재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현재 행복을 찾을 때 과거의 추억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힘들 때 많잖아요. 짜증날 때도 많고 화날 때도 많은데 가끔은 과거의 추억으로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보다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의 추억을 통해서 현재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는지, 어떤 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추억을 통해서 현재 행복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다면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집어놓은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작은 행복이나마 더욱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질문들을 넣었는데요.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상상 속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무장갑과의 상상력. 이 상상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이제 그림책 만들기를 할 때 처음 모토가 그거였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림책 만들기 작가 과정, 이렇게 제가 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상상했던 거,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상상을 통해서 이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상상력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발견하고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상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발견하고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상상을 통해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그 일상 속에서 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상상력을 통해 창조한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가끔은 내가 지금 어떤 걸로 행복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다면 요거는 한번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조대수 대표님 어떠세요? 선생님이 상상하는 것들을 행복한 일상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미리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닥쳤을 때 음? 행복한 것보다 음? 미리 준비할 때부터 행복하는 걸 연습하면은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맛있는 요리를 음. 먹을 때 행복하지만 미리 그 맛있는 요리 먹을 걸 상상하면 만들 때부터 행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 맞아요. 만약에 강의를 할 때도 음.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다면 내일 강의했을 때 그 교육생들의 재미난 반응을 예상하면 준비하는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오, 예, 정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해도 덜 피곤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는 행복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집이 동물농장이거든요. 아, 닭이 있고요.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큰 강아지나 큰 이렇게 다 성장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성장하는 거에서는 어떤 순수함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어리고 고양이도 그렇고 닭들을 보면서 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친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친하고요. 강아지하고 닭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요. 같이 밥을 먹거든요. 고양이와 강아지와 닭이 같이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얘네들이 저희들을 가면 굉장히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자기만을 챙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사랑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보다 더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은 굉장히 순수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고서도 금방 이렇게 하나 되고 금방 또 어울려서 놀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평범 속에 있더라고요, 행복은. 평범함 그런 것 속에.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경재 선생님 통해서 많은 게 명언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맞아, 맞아. 지금의 언어에 한글 맛있어요, 있고, 우리 경자 선생님. 그리고 또 아까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공기를 느끼듯이 또 안고 부부에서 앵꼬 부부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경자 대표님,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아니, 대표님은? 칭찬보다 선생님들 다 일상 속에서 생각하시는 걸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만의 리추얼을 지금 생각해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첫 번째는 그 나무가 정면이 없다고 하거든요. 숲해설가 선생님들 말씀이 나무에 정면이 없대요. 나뭇잎이 많이 있는 거, 몽이가 있어서 멋있는 곳이 아니라 나무는 정면이 없듯이 사람도 정면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단정 지으면서만 살면 행복이 좀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시각이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도 점검해보고 조금 더 이렇게 성찰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 조대수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그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인문학 강의할 때 제 그 강의 제목이 행복은 연습이다라는 강의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음, 생활 속에 연습을 해야 그 행복도 올고지 그 크기나 무게, 색깔 상관없이 많이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작은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자꾸 연습으로 행복감으로 가지고 오는 연습들 나만의 그런 리추얼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정말 그 생각을 그냥 그 행복한 생각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성과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성과로. 그래서 음, 뭐 크게 목표치를 크게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을 거고 최악 이전에 또 차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 행복의 기준을 저만의 그 세상의 이런 기본값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저만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의 기본값을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더 크게 느끼지 않나. 그래서 어떤 뭐 소유의 행복보다 가치의 행복을 맞아, 맞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책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소고기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서 칼국수, 돼지고기도 다 맛있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 더 행복을 크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행복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책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강의를 요약하자면요. 우리의 삶은 행복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소중한 만남과 상상력의 힘을 경험하고 일상과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그래서 행복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은 발견될 수도 있고, 과거의 추억을 통해서 현재 더욱 감사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연과 소통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통해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범한 물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상상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경험,
또 서로 응원하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작은 행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고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월간 그림책 마치도록 할게요. 우 대표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